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에게 시장 분석과 또 적절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이경준 부장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은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과 내일 청약 들어가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드디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데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시장 진단해 주시죠. 네, 이제 뭐 증권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뭐 어제까지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오늘 해도 가능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매도를 하고 그 매도 자금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어제 전일까지는 매도가 나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이제 수요일 내일 할 수 있죠. 물론 매도담보대출이라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도는 모두 나갔고 또 시장이 또 반등할 거라 기대를 했는데 사실 오늘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글쎄요. 네.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말씀을 드리면 CATL이 오늘 기준 시가총액 한 248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아마 70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모가 시작을 할 때 밴드라는 게 있어서 변동성이 사실 200%까지 위로 보면 갈 수가 있죠. 그럼 140조도 가능하고 거기서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뭐 한 170조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굳이 CATL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캐파로 봤을 때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회사긴 하고요. 하이닉스가 지금은 최근에는 조금 조정이 있어서 한 92조 정도로 시가총액 2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 정도 수준과 사실 뭐 삼성전자랑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미니멈 한 100조 정도 보통 예상을 하고 잘 가면은 뭐 140조 이상 가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100조 정도를 넘어간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인덱스 기준 7%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공모주만 가지고서는 이 지수를 다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도 다 사력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는 시초가에서도 사실은 일부 매수세가 만약에 30만 원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사 섹터라도 사실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보자니 SK 이노베이션이 25조 정도고요. 네. 삼성 SDI는 46조 정도입니다. 만약에 100조를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이 좀 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그런 매수세가 좀 먼저 유입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LG 에너지 청약을 못 하신 분들은 사실은 시초가 매매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과 SDI를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배터리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시장 대비 정말 강하고 네, 이 네. 코스닥 쪽에서도 총상에서 계속해서 내림세 보였지만 뭐 LNF, 에코프로비입은 그래도 좀 오르는 모양새거든요. 네, 네. 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지 네, 또한 네.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을 청약하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 동종 업계들을 많이 매도를 친 상황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시가총액이 큰 뭐 10조 단위에 넘어갔었던 에코프로 BM이나 LNF도 뭐 7조, 8조 넘어갔었죠. 또한 SDI나 SK 이노베이션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 이상을 갔을 때 그거 네. 대비해서 어떤 회사들이 더 매력이 있나를 봤을 때 시총으로 봤을 때 뭐 SDI나 SK 이노베이션도 매력이 있다라고 좀 그쵸? 생각이 네. 되어지고요. 또 이제 그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경우 특히 개인적으로는 LNF를 좀 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주 매출처가 예. 사실은 뭐 대주전자재료나 뭐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 양극재 같은 경우는 LNF가 LG 향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수요가 될 수 있고 또 LNF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많이 올라오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매출도 굉장히 많이 커져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LG 관련 밴더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21일 금요일이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청약금도 환불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환불 자금을 가지고 그동안 다시 팔았던 종목들을 채워나갈 수 있지 맞아요. 않는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조금 시장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나 다 1월 효과 기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월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양시장 모두 조정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방 부장님 말씀대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환불이 이번 금요일부터 나오기 때문에 남은 1월 다음 주 그러니까 남은 1월 달은 어떻게 시장 반등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수급적으로 그동안 많은 악재였었던 뭐 금융기관의 차익 매도도 만료가 됐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위한 청약을 위한 매도도 마무리가 됐죠. 또 이번 주 공교롭게도
신라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오스틴 임플란트 관련돼서 뭐 증선이 혹은 이제 상장 적격성 심사들이 다 있죠. 결국은 이벤트라는 건 지나가게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상장 폐지나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부적으로 있었던 이런 고유의 이슈들이 사라지게 되면 시장은 뭔가 변화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일 날 LG에너지솔루션 환불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 이머징 국가들도 다 이렇게 안 좋은 걸 살펴 돌려봤더니 국지적인 문제가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뭐 멕시코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머징 국가들은 거의 신고가 인근이더라고요. 우리만 안 좋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이 사실 글로벌로 봤을 때 아래에서 사실은 손꼽을 정도인데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럼 내부 이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내부 이슈가 해소되는 게 언제냐를 봤을 때 결국은 환불위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다음 주 초반이 되면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4번 인상해야 된다서부터 50bp, 0.5%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사실 다른 나라들도 다 많이 빠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한국이 성장주 비중이 나스닥과 더불어 좀 큰 비중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사실 IT 하드웨어 업종이 많은 대만이라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 국한된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사실 수급이 꼬여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거는 금요일 이후에 좀 해소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박스권 하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 아마 2,822 정도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마 920 전후일 것 같은데 뭐 그 인근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닥 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단을 좀 다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나 이제 금요일 환불일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그 다음 주가 되면 FOMC 그 다음 주는 설 연휴가 있죠. 맞아요.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지금 늘리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봉에 좀 저가 매수돼 많이 빠진 종목들만 하단 인근에서만 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설 연휴 전까지는 좀 시장이 좀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략을 좀 잘 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이 실적 시즌인데 시장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외국인들이 매입하고 있는 반도체 쪽은 좀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맞아요. 어떤 종목 유망하게 사실 보세요? 반도체 쪽의 기판과 후공정 섹터는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고요. 숫자를 들으시면 숫자라는 건 영업이익을 말합니다만 굉장히 놀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토픽은 기판 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코리아 서키트, 뭐 심텍, 이수페타시스 이 세 개 업종을 종목을 주로 보는데 전방 산업이 너무 좋죠. 뭐 5G 통신 쪽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전장이라든지 기판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국내에 2개 회사, LG이노텍과 삼성전기, 일본에도 한 크게 2개 회사, 대만에도 2개 회사가 있는데 전부 다 뭐 조단위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은 섹터였었는데 조단위 증설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장비를 다 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증설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이 다시 추가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쇼티지 상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공급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제 저가가 맞은 제품은 안 하겠죠. 고가 맞은 제품으로 할 거고 또 가격도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겠죠. 그리고 단기 계약 안 하고 장기 계약을 하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사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환율도 사실 기준 환율을 작년 연말 기준에서 한 1,080원, 1,100원 사이에 많이 사업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거의 1,190원 초반까지 나오죠. 그러면은 환율로 인한 플러스까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아마 놀랄 만큼 좋아지지 않을까. 정말로 초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 기준에서 오늘 시가총액이 조금 올라서 한 7,500원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사실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134억 나왔고요. 작년에 한 750억 전후일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는 1,500억 충분히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업이익이 사실 100% 증가하는 업종이 있을까 싶어요. 올해 현재. 그래서 기판 업종들은 반드시 이제 조정시마다 좀 포지션 늘려가시고요. 시장이 좀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실적이 강한 종목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믿을 건 또 실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코리아 서키트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